안녕하세요. 저는 치악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미라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 속에 이름이 나왔는데요. 혹시 이 가운데 아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은 모두 원주에서 또는 원주 출신의 독립운동가인데요. 우리는 유명한 독립운동가 몇 분은 알고 있지만 사실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분들 가운데 두 분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원주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기는 바로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의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은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고 독립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원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강원도에서도 곳곳에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주에서는 총 13건의 만세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원주의 3.1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원주는 수도권과도 가깝고 다른 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원주에서는 바로 초기에는 천도교나 기독교 종교 조직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귀향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3.1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주에서 가장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지도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바로 불원면입니다. 위에 있는 표시는 문막이고요. 아래에 있는 표시가 바로 불원면인데요. 이 불원면이 원주에서 가장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혹시 이 사진 속의 학교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는 원주시 불원면 노림리에 있는 노림초등학교입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었는데요. 이 노림초등학교 자리에 예전에는 노림의숙이라는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림의숙은 어떤 학교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림의숙은 일제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면서 항일 사상가들을 교사로 채용해서 민족의식을 가르치던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민족교육에 힘쓰던 홍남표, 어수갑 교사가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면서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을 1919년 3월 22일 제1회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노림의숙 졸업생들이 원주에서 가장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3.1운동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화면 속의 이 분들이 당시 제1회 졸업생들입니다. 이 분들 가운데 3.1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바로 이 사진 속의 분인데요. 이름은 한범우라고 하고요. 1902년 4월 16일에 출생하였고 1919년 당시에 원주 불원면 노림리에 거주하면서 노림의숙 제1회 졸업생입니다. 그렇다면 한범우를 비롯한 당시 노림의숙 졸업생들이 어떻게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19년 3월 27일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전국 곳곳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관리들을 동원해 주민들을 회유하고 했었는데요. 당시 원주 군수였던 오유영도 불원 면사무소에서 시국 강연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노림의숙 졸업생들이 강연을 듣다가 현장에서 항의를 하려다가 쫓겨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노림리로 돌아온 졸업생들은 대한독립 만세라고 쓴 깃발을 들고 원주 군수가 지나가기를 길목에서 기다리게 되는데요. 오후 4시 반경 당나귀를 탄 원주 군수 오유영이 지나가자 그 오유영을 붙들고 대한독립 만세기를 흔들면서 철원 군수도 만세를 불렀는데 왜 원주 군수는 부르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면서 같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군중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불원면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원주 군수는 급하게 문막으로 돌아와서 일본 헌병을 출동시키게 되는데요.
결국 한범우를 비롯한 졸업생들은 그 헌병 경찰의 그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범우는 결국에 헌병 경찰의 체포가 되게 되고요. 당시 이 사진을 보시면 일제가 만든 인물 감시 대상 카드입니다. 아마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신 분들은 이 감시 대상 인물 카드가 붙여진 방을 가본 기억이 나실 텐데요. 한범우가 바로 이 헌병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상고하였지만 결국에는 최종 경성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상고가 기각되면서 한범우는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한범우는 감옥에서의 고생으로 인해서 추록 후 3개월 만인 1920년 6월 22일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만 18세였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는데요. 일제의 서슬퍼런 헌병 경찰 통치 아래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출신의 한국광복군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한국광복군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무장 독립군으로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 1940년 한국광복군 성립 전래 기념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서 당시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의 얼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일본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던 독립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서 45년에 이르기까지 일제는 침략전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자국민만으로 전쟁을 치르기 힘들어진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한국 청년들을 전쟁터에 동원하게 됩니다. 학도병 또는 징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사진도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원주에서도 바로 학도병 또는 징병으로 끌려갔던 젊은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국으로 끌려갔던 그 한국 청년들이 일본군 부대를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노능서, 김준엽, 장준하라는 세 분인데요. 그 가운데 김준엽과 장준하가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이 된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렇다면 원주에서도 이렇게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원주 출신의 한국 광복군이 있는데요. 이 사진 속의 분입니다. 이름은 이호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이호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길은 당시 1940년에 원주 소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원주 소학교는 바로 지금의 원주 초등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호길은 원주 소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조선 운수회사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호길은 당시에 어떻게 하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일제의 징병으로 입대한 뒤에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호길은 1944년 3월 일본의 징병으로 입대한 뒤 바로 일본군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 있었던 일본군 부대로 가는 동안에 한국인 동료들과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호길은 결국 홀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1944년 4월이었습니다. 이호길은 일본군의 눈을 피해서 밤새 달려야 했습니다. 밤새 달리면서 산도 넘고 강도 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한자를 이용해서 밥을 얻어먹고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45일 동안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호길은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희망으로 그 45일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이호길은 중국군에 붙잡힌 뒤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약 30여 명의 한국인 동료들과 같이 훈련을 받은 뒤에 드디어 한국 광복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호길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제2지대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한국 광복군 제2지대의 사진입니다.
이곳 어딘가에 이호길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당시 한국광복군 제2지대장이었던 이범석과 대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호길은 당시에 한국광복군과 미국 전략정보국인 OSS와의 합작작전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을 양성해서 이들을 국내로 침투시킨다라는 그 계획 속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호길은 당시 강원도조에 편성이 되어서 정보 파괴반에서 약 3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8월 22일로 계획되어 있었던 국내 진공작전은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호길을 비롯한 다른 대원들은 다른 나라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광복한 이후에 이호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호길은 서울, 경기, 원주 등지를 이사 다니면서 약 30차례 이상 옮겨 다녔다라고 합니다. 매년 광복절 타종식에 참여했던 이호길은 내가 목표했던 일이 이루어져서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한 목표했던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주 독립된 국가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1944년 일본군에 입대했을 때 이호길은 19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호길은 2017년 5월 9일 사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눈 한범우, 이호길, 두 젊은 청년이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두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